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이번에는 자재관리와 MRP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자재관리와 MRP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재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뭘까요? 한번 볼까요? 외주시 외주처에서 자재를 직접 구매 조달하는 경우에도 외주처에서, 그러니까 협력업체가 자재를 조달을 하는 거에 대한 소재 계획을 꼭 세워야 된다. 뭐 꼭 세우는 건 아니죠. 뭐 자기네들 알아서 하는 건 하는 거고, 이거는 세우는 경우는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사급자재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그 모기업이 나눠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워야죠. 이 부분은 세우는데, 그게 아닌 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 경영 간섭이 되죠. 그래서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래서 꼭이 틀렸어요. 할 수도 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자재 계획은 설계도에 의한 소요 자재를 결정하고, BOM, 우리가 그냥 흔히 보험이라고 읽어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 BOM이라고 이제 본인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설계도 변경 시에는 당연히 재료를 변경해야 된다. BOM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요량 계획은 작업 착수 시기에 맞춰서 납기를 정하고 조달 기간을 고려하여 발주 시기를 정한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리드 타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드 타임을 생각해가지고 발주를 준다.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데 이게 착수 시점이 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오는 시간이 리드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리드 타임을 생각해가지고 이때는 발주를 줘야지. 이때는 발주를 줘야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주점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 다음에 자재 소요량과 발주량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일치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요. 이 예비품 같은 게 있고요. 재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고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이제 또 되고요. 그 다음에 구매는 구매 단위가 있어요. 발주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휴대폰 자재 같은 건 비행기로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거 배로 갖고 오면 다 녹슬어서 못 쓰는 거죠. 그 전자제품 같은 건 비행기로 나타나는데, 이게 소량씩 하게 되면 수송료가 너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기 같은 걸로 한 번에 그냥 일괄적으로 확 갖고 오면은 싼데 대신 재고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재고 보관 비용하고 운송비를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경제적인 게 로트가 얼마나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소요량은 10개인데 10개씩 나르려고 그러면 이건 완전히 짜장면 배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비행기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10개라도 일단은 뭐 최소 단위가 1000개다 그러면 1000개를 사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재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달 비용이나 이런 게 고려돼서 시장 환경이 고려돼가지고 이제 이거는 당연히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장기 현적 구매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당연히 그게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죠.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은 재고 관리를 무슨 법을 쓸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등장하는 거죠. 3번 자재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재 소요량과 발주량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뭐 그렇겠죠. 재고를 감안해서 더 때릴 수도 있으니까 소요량보다 더 할 수도 있죠. 소요 자재는 설계도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건 BOM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설계 변경 시에는 재료에 관한 정보가 당연히 변경되겠죠. 뭐 당연한 것 같네요. 하위 품목은 상위 품목의 작업 착수 시기에 맞춰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BOM이 설계가 되어 있을 때 상위 품목이 이제 앞에 제품이라면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도를 작성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품을 여러 가지 이제 부품으로 구성을 할 거 아닙니까? 얘들 일정에 맞춰서 얘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상위 품목의 작업 축수기에 맞춰서 납기를 정하고 조달 기간을 고려해서 발주 시기를 준다. 발주 시기는 이제 협력업체에 준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런 발주 없어요. 그냥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옛날 얘기죠. 외주 생산의 경우에 외주업체가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 조달을 하더라도
이건 외주업체가 자재를 직접 구매를 해도 조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외주에 자주권이 있는 경우인데 반드시 자재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건 안 세워요. 자재 계획이 아니라 자재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자재를 며칠분을 갖고 있어라. 이렇게 계약을 맺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잘못하면 이건 경영 간섭이 되죠. 5번, 원단이란 제품 또는 반제품의 단위 수량당 자재 기준 소요량이다. 주로 화학에서 많이 쓰는 그러한 계산법이죠. 그래서 원단위는 이제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갔냐. 그 원료 투입량을 따지는 거예요. 개당 투입량. 이러한 원단위를 산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다음 중 원단위 산출 방법 틀린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적치, 하나는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책에서 놔주는 대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이 됩니다. 연속치를 고려하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답은 1번이 되겠죠. 6번, 자재관리의 기본 활동이 아닌 것은 자재와 부품을 구매하는 데는 생산 계획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재와 부품을 구매하는 데 생산 계획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지. 안 이루어지면 안 되죠. 구매 계획에는 MRP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MRP가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 할 수 있죠. 수입된 생산 계획과 구매 계획은 변경할 수 없다. 이거는 틀렸죠. 예. 모든 게 유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시장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변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너무 긴박해서 변하면 생산 로스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타임펜스라는 걸 칩니다. 그러니까 타임펜스를 친다는 것은 수요 예측을 하더라도 그때 흔들리긴 하지만 최소한 요 기간 동안에 흔들리지 않겠다. 라는 것이 이제 생산 계획에서 자단 그건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에서 정말 불가피한 천재지변이 아니면은 그건 상호 간에 그 고객사하고의 협의가 있으니까 보통 3일이면 3일, 뭐 이틀이라는 그 사태가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그 기간엔 계획이 투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결정하는 걸 타임펜스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생산에 필요한 소요량 산정, 구매, 보관의 활동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통 구매 다음 단계가 이제 자재 관리예요. 사온 걸 보관해야 되니까. 그 얘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무지하게 많이 나왔죠. 이거는 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쯤 나왔다는 얘기는 문제가 비슷비슷한 게 한 서너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몇 문제가 비슷하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한 문제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같은 말이니까 묶어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로 본 거지. 실제로는 조금씩 문제들이 다 틀립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원래 시험 문제가 코드 번호가 붙어 있다 그랬죠. 그 코드 번호는 다른데 내용이 같으면 저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처리해 놨습니다. MRP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 요소 중 최종 품목 한 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구성 품목의 종류와 수량을 명시한 것은 뭐 종류라고는 아니고 그냥 그 명칭 몇 개, 어떤 부품이 몇 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간단하게 이게 BOM이라고. 그래서 자재 명세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재 명세서는 BOM이라고 하고요. 보험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주 생산 계획은 MP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스 프로덕션 스케줄링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재고 기록철은 보통 그 IFR이라고 하는데요. 인벤토리 파일 레코드 뭐 그래가지고 재고 기록철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저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대로 이게 뭐냐 하면요. IBM이라는 뜻이에요. IBM에서 이게 개발이 됐잖아요. 개발되면서 자기들이 입력 3요소를 IBM으로 그냥 새겨놓은 거예요. 어리키가 IBM 개발부장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있으면 무조건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MRP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MRP는 이것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만큼 중요하긴 한데 하나가 뭐냐면요. 리드타임이에요. 조달 기간이 얼마냐 하는 게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사이클 타임이에요. 공정 캐파를 계산을 못하면은 몇 개를 언제까지 발주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표준이 같이 입력이 돼줘야 되는데 사실은 왜 5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9번 MRP 체계에 해당되는 특징이 뭐냐? MRP는 BOM 전개를 하거든요. 제품에 대한 부품들을 만들어가지고 제품 필요기일에 따라서 부품이 발주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종속 수요라고 얘기합니다. 종속 품목 수요다 이렇게 되죠. 독립 수요는 부품을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없으면 발주를 주는 ABC 방식을 보통 독립 수요라고 합니다. 재발주점이라는 것은 ABC 중에서 발주점을 계산해가지고 하는 방식이죠. 예, 그래서 역시 ABC 방식의 그 중에 한 가지 전기발주나 정량발주. 보통 이제 재발주점 계산하면 두 가정에서 계산 방식이 좀 달라지죠. 예, 그 경우에 하는 방식이고 자재 흐름을 끌어당기기 시스템이다. 이거는 지트 방식을 얘기합니다. 지트 방식은 끌어당기기라고 MRP는 밀어내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간판 방식을 언급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10번 MRP 시스템의 특징이 아닌 것은 주문의 발주 계획이 생성된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MPS를 입력하면 BOM을 끄집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바로 발주가 갑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종속 수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기본적으로 제품은 독립 수요죠. 이게 좀 설명이 좀 더럽게 돼 있는데요. 전 처음에 종속 수요법이라 그래서 굉장히 헷갈려 했어요. 저게 왜 종속 수요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BOM이 그렇게 날아간다 그래가지고 그 학계에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독립 수요의 부품들이 종속 수요로 발주가 된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게 좀 맞다고 봐야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주문의 발주 계획이 저절로 생성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제품의 구조를 반영했다는 게 BOM이에요. 이게 지금 제품의 구조를 쭉 구성하는 부품들이 쫙 연결되어 있거든요. 수르메처럼. 수르메처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제품 구조를 보고 발주한다. 결국은 부품별 발주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생산 통제와 재고 관리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 틀렸네요. 재고 관리와 생산 관리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같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능이 효율성 측면에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과 재고 관리가 동시에 1타 2피 뭐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주문에 대한 독촉과 지연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독촉하고 정보가 앵한 필요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남았다는 게 일단 눈에 보이니까 그 정보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뜨게 되거든요. 언제까지 들어와야 된다. 내일 모레까지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이거 확인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도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기법이다. 이론 자체가 그런 거죠. 11번 종속 수요품의 재고 관리에 MRP 시스템을 적용하였을 때 기대되는 이점이 아닌 것은 종속 수요품의 재고 관리에 MRP를 쓰면 좋은 말 아닌 게 이점이 아닌 거죠. 평균 재고가 감소된다. 좋은 말이잖아요. 적절한 납기가 이행된다. 좋은 말이죠. 설비 투자가 최대화된다. 망하는 거죠. 자재 부족 현상이 최소화다. 글쎄 뭐 시험 문제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12번 MRP의 관리적 특징이 아닌 것은 적절한 납기 이행. 뭐 하여간 뭐 나쁜 말 찍으면 되죠. 소인화에 의한 공정 효율화. 이거는요, 소인화. 원래 하고 이게 달라요. 이건 이제 생인화라 그러고요. 소인화라 그러는데요. 이 소인화는 사실 자동화를 얘기하고요. 생인화는 도요타 방식을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사람을 없애겠다. 그런 뜻이고요. 이건 사람이 한 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를 자동화를 한다면 자동화는 보통 4단계를 봐요. 제일 쉬운 자동화가 수송, 운반. 운반은 컨베이어 쓰면 되죠. 피다를 써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컨베이어나 피다나 아니면은 이제 파이프 뭐 이런 걸로 그냥 바로 공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화가 되죠. 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동화는 가공 자동화예요. 이거는 기계가 자동 작동이 되면 되거든요. 기계 작동이니까 결국은 메모리만 돼 있으면 되죠. 프로그램 메모리만 돼 있으면 그 메모리대로만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프로그램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재가 연속 공급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로딩과 언로딩이에요. 장착하고 취출하는 거죠. 즉, 붙이는 것과 빼는 것이 이제 가장 어려운 건데, 이게 이제 자동화를 할 때 4개를 보통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4가지가 다 끝나면 자동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요. 사람이 있어요.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불량이 발생하면은 기계가 계속 불량을 만드는 거예요. 자동화의 최대 문제죠. 그러니까 불량이 만들어지면 서야 돼요, 기계가. 불량이 안 만들어질 수는 없죠. 하다 보면 뭐 자재가 끊어질 수도 있고, 자재가 공급되는 게 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불량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진동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제조는 진동과 열이 최고의 문제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진동과 열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계속 공정상의 시계열 변화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 변화에 의해서 불량이 나오게 돼 있는데요. 근데 그 불량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뭐 관리도에서도 배웠고 뭐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공정에서도 이걸 커버를 해야 되는데 자동기계가 커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량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인하는 뭐냐? 그 사람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불량이 나오면은 설비가 저절로 쓰면 되잖아. 그게 바로 뭐냐? 풀프루프. 그래서 풀프루프 장치를 만들어서 이상이 있으면 설비가 자동으로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기계당 하나씩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전체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경우만 그 액션을 취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소인화가 아니라 사실은 생인화에 위한 공정 효율화. 이렇게 되면 이제 도요타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TPS다. 뭐 또는 짓드라고 썼는데 이것도 사실은 틀린 거예요. TPS가 막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아마 이게 도요타 방식이다. 그래서 답이 나왔을 거예요. 상황 변화에 따른 생산 일정 변경이 용이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일정 변경 용이한 경우는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용이는 그 뜻이 아니고요. 잘못된 걸 파악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이제 용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 같아요. 어쨌든 흘러가는 그 자체, 물동량 흘러가는 게 보이니까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는 걸 미리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치는 취할 수 있죠. 공정품을 포함한 종속 수요품이라는 건 자재를 얘기하거든요. 자재들이 인벤토리처를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고를 감안해서 발주를 주니까 항상 재고는 최적화를 추구하는 모델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비용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고 축소가 주 목적인 거예요. 이 자체도. 그래서 재고 축소도 되고 기본적으로 납기를 맞추고 재고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MRP가 강시 각광받게 됐다. 뭐 이런 뜻이 되죠. 오죽하면 이름이 MRP겠어요. 머트리얼이잖아. 13번 MRP에서 부품 전개를 위해 사용하는 양식에 쓰이는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계획 수주량은 초기에 보충되어야 할 계획된 주문량을 얘기한다. 말이 어렵죠? 예, 뭐 이거 맞아요. 계획 수주량이고요. 예정 수주량은 주문했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은 주문량을 말한다. 이것도 맞네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 수주량이라는 것은 보충할 양이고요. 원래 초기에. 보충량인데 발주를 줘야 할 거죠. 예정 수주량은 입고돼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소요량이 이제 사실은 실제 발주가 나게 되는 양인데 순소요량이 뭐냐 하면 총소요량에서 총소요량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다를 받은 거죠. 거기서 재고를 빼요. 소요량 마이너스 재고를 하면은 이제 순소요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아직 현장에 안 들어온 재고가 있어요. 발주 잔량이라는 건데요. 이때 입고가 될 것들이거든요. 그 입고가 될 것들은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정 수주량이라는 거죠. 예정 수주량이라고 수치량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전부 다 이 수치량, 계획 수치량, 예정 수치량, 뭐 이렇게 문제도 또 나오죠.
예,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를 빼줘야 돼요. 입고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빼주면 순소요량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발주 계획량은 구매 주문으로 발령하는 수량으로 발령이라. 참, 그렇죠? 발주한다 그러면 되지. 발령한다고. 발주 명령이라는 얘기죠. 구매 주문으로 발령하는 수량으로 계획 수주량과 동일하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발주량이니까 계획 수주량이 원래 이렇게 계산해서 발주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주를 준 거니까 이게 발주 계획량이 되는 거지, 당연히. 계획 수주량이.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말 자체가. 네. 그러면 결국은 3번이 틀렸죠. 어렵죠? 네, 이런 거는 틀리세요. 잘 모르겠으면. 괜찮아요. MRP 운영에 관한 소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총 소요량은 각 기간 중에 예상되는 총 수요다. 뭐 그렇겠죠? 말 자체가. 단어가 그러니까요. 총량이다. 그리고 순소요량이 사실은 계획 주문량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있죠. 총량에서 뭘 빼요? 안전재고 빼고 예정 수치량을 빼면 그러면 계획 수치량이 되거든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순소요량이 되는 거죠. 그 정의니까 이 두 개는 맞는 거죠. 보유 재고량은 주문량을 인수하고 총 소요량을 충족시킨 후에 기말에 남는 재고량이다. 뭐 그렇게 되겠네요. 총 소요량을 충족시키고 남는 거 보유 재고량이다. 말 그대로 해석이 딱 되는 거죠. 현재 이용 가능한 기초 재고량.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말에서 봤을 때는 기말에 남은 거예요. 기말 재고죠. 이 기말 재고는 예를 들면 12월 31일 24시거든. 그 얘기 무슨 얘기냐? 1월 1일 0시란 얘기지. 그래서 이 기말 재고량은 곧 기초 재고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게 원가 계산할 때 그렇게 이제 원가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거죠. 그럼 답이 이거이 되겠죠? 예. 로트별 주문법을 사용한다. 로트4 로트법인데요. 로트 주문법이라는 거죠. 그 주문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초기에 보충되어야 할 계획된 주문량을 의미하는 계획 수치량과 순소요량은 이건 같은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 자체가 설명이 로트4 로트법이에요. 그러니까 로트별 발주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른 경우는요. 그 이익을 생각한다든지 그러니까 로트 크기 주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험에도 최근 들어서 한번 나왔어요. 로트 크기 주문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로트 크기를 달리한다는 얘기예요. 로트 크기를 달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달리하는 이유가 그거죠. 이익을 목적으로 좀 더 발주비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순소요량이 아닐 수가 있죠. 경우에 따라 로트 크기를 크게 가져갈 수도 있고 적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MRP는 일반적으로 무조건 잔량만 나가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잔량만 나가는 방식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발주를 못 주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불가결하게 로트 크기 발주법을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고려해서 다른 방법들이 같이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를 보면요. 아주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답이 두 개예요. MRP 시스템에서 주일정 계획에 의해서 발생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새로 계획된 주문에 의해 충당하는 것은 순소요량이 맞아요. 이 순소요량의 계산이 총량에서 재고를 빼고 예정 수치량을 뺀 거거든요. 근데 발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 수주량이 나간다고요. 수주나 수치나 같은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얘가 곧 얘거든. 이 정의가 아니다 뿐이지 얘는 그러니까 이걸 발주 때리는 게 계획 수치량이에요. 원래 계획되는 양 이 얘기거든. 그래서 원래 계획되는 양이니까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답이 틀렸냐? 그러면 글쎄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근 문제예요. 근데 이제 책에서 보고 냈다는데 몇 책 몇 페이지에 정의가 그렇게 돼 있어. 정의가 그렇게 된 걸 보니까 그 사람 그 내용 모르고 낸 거예요. MRP를 안다 그러면은 이건 똑같은 건데 어떻게 물론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아까도 했잖아. 로트 사이즈법 있다고. 로트법. 근데 일반적으로 로트법이잖아.
일반적으로 루트법이, 이 정상적인 방법에서는 갖고 정상적이 아닐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기면 되긴 되지. 그러니까 정의가 아니니까 이건 오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 뭐가 들어가냐. 예정 수치량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지. 문제가 나오려면. 그러면 이제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죠. 17번. MRP 시스템의 구조에서 필요한 입력 요소가 아닌 것은. MRP 시스템의 입력 요소는 IBM이죠. 주 생산 계획. 그렇죠. 여기 주 생산 계획을 MPS라고 얘기하거든요. 주 생산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돼야 된다. 이건 뭐 정확하게 수립된다기보다도 주문 받아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고, 아니면 예측에 의해서 미리 생산 계획을 잡는 거예요. 품목별 재고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 품목별 재고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인벤토리를 얘기하는. 인벤토리 레코드 파일. 그래서 IRF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다른 거 있는데 이건 영어가 없네요. 자재 명세서가 있어야 된다. BOM이죠. 예. 공수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이거는 뭐 MRP하고 이전에 이런 MRP가 먼저예요. 공수계획은. 그래서 4번이죠. 공수계획은 이제 자재계획 다음에 나오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18번. 다음에서 MRP의 특징을 옳은 것을 모두 선택한 것은, 모두 선택한 거는 5개 다 선택하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한번 볼까요? 이거 미음은 안 봐도 되겠네요. 다 있으니까. 다 있죠? 나머지는 하나씩 있겠지 뭐 이제. 기억 하나 빠졌고, 니은 다 있네. 다 있는 거는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머리 재수지 뭐. 디귿은 다 있고 이게 아니고, 이을도 다 있는 건 아니네. 그러니까 기억 디귿 이을만 보면 되겠네. MRP의 입력 요소는 IBM이다. IBM 다 있네요. 맞고, 기억 통과. 얘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은 다 있잖아요. 소유랑 개념에 입각한 종속수용품의 재고관리 방식이다. 싹 다 있으니까 맞아야 되는 거고, 틀렸으면 답이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상위 품목의 생산 계획에 따라 부품의 소유량과 발주 시를 계산한다. BOM법이니까 다 있는 거죠.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니은하고 미음은 끝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디귿하고 리을만 따지면 되죠. 종속수요품 각각에 대해서 수요 예측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종속품은 자동 발주가 일어나니까 맞는 거죠. 예. D가 들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D가 없는 얘는 틀렸죠. 이제 리을을 하나 보면 되겠네요. 상황 변화에 따른 생산 일정 및 자재 계획의 변경이, 글쎄 이게 지금 제일 웃긴다니까. 용이하다. 이게 뭘 보고 용이하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잘못된 걸 볼 수 있으니까 바꾸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용이하다라고 표현을 어떤 교수가 책에 그렇게 써놓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답이 맞는 걸로 되어 있죠. 답이 4번이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조금 찝찝해요. 19번. 다음 중 MRP의 주요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거는 오퍼레이팅 빼고는 다 돼요. 아까 그랬지만 머티리얼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냐 하면 이제 그런 것 때문인데, 겉으로 볼 때는 우선 다 되는 것 같죠. 근데 머티리얼 문제니까 재고 수준.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캐파의 문제죠. 생산 능력. 이건 기본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선순위는 무엇을 먼저, 그러니까 하느냐 하는 것은 뭐냐면 리드 타임 때문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작업 순서. 이건 아침에 하든 점심 때 하든 저녁 때 하든 그거는 뭐 작업에 뭘 보냐 하면요. 작업의 유연성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칼라 제품 같으면은 이렇게는 돼요. 흰색, 노랑, 빨강. 이 순서는 되는데 빨강, 노랑, 흰색. 이건 잘못된 순서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되면 칼라 자체를 세척 시간이 줄어들어요. 체인지 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체인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된색에서 연색으로 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작업 순위는 그날 만들 제품들을 보고 반장들이 이제 순위를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작업 편한 순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날 재고와 아침에 자재가 한꺼번에 들어오지, 어떤 건 다 2시, 3시, 4시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지금은 2시, 3시, 4시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짜장면 배달이 많거든요. 짜장면 배달 같은 경우는 집도한다고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개가 2시간 단위, 4시간 단위 재고를 받거든요.
2시간 단위, 4시간 단위로 받으면은 하루에 몇 번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까지 일어나야 되는데, MRP가 나오던 시점은 지뜨하던 시점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런 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MRP를 쓴다 그러면 당연히 2시간 단위니까 이것도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정이 일어나야 된다니. 20번. 이 문제는 원숭이 문제입니다. MRP 시스템의 출력 결과로 틀린 것은, 이게 답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어요. 출력 결과. 출력 결과라는 건 MRP를 통해서 디스플레이해서 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문량과 언제 주문이 되느냐, 이거는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죠. BOM을 통해서 계산해서 종속 수요가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찍혀나가니까 찍혀주거든요. 발주구가 나가는 게 보여지죠. 이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나 이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계속 그 물동량 자체가 어디 시점에 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지연되는 거 이런 걸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변경을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에 확인이 용이하다는 거를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거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문제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설명이 된 게 아니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환장하는 거죠, 이거. 맞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획 납기일. 그렇죠. 이건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당연히 리드타임에 의해서 계산이 돼서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아웃풋이죠. 안전제고하고 안전조달기관은요. 이건 입력사항이에요. 제가 리드타임하고 사이클타임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랬죠. 리드타임하고 안전제고는 자기가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사항이지 이거는 그때그때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 무슨 기법에 의해서 또는 계약이 바뀌면은 그때가 한 번씩 바뀌는 거지. 한 번 정하면 계약 바꾸기 전까지 똑같은 거죠. 21번. 자재명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완제품 1단위에 필요한 원자재 부품 중간 조립품의 종류와 수량을 명시한 일람표이다. BOM이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자재 명세서 빌 오브 머티리얼. 그러니까 자재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겠죠. 완제품 한 단위가 생산되기 위해서 수루매처럼 되어 있다. 오징어. 수루매 그럼 잘 모르시나요? 오징어. 오징어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오징어 게임 말고 이렇게 이제 쭉 연결되는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종속 수요 재고가 결합하는 것을 보여준다. 구조도라고 표현도 많이 쓰죠. BOM을. 한 제품이 완성되는 과정은 생산의 계층적인 단계를 보여준다. 다 좋은 말이죠. 각 개별 완제품의 주별 또는 월별 생산 계획이다. 이거는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MPS를 얘기하는 거죠. 주일정 계획을 얘기하는데요. 이 주일정 계획은 월간 생산 계획이 아니에요. 사실. 마스 프로덕션 시스템이라는 거는 분할 시스템이죠. 양을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그런 형태인데요. 납기일 기준이죠. 쉽게 얘기해서. 언제까지, 납기일에 맞춰서 언제까지 들어와서 생산이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번역이 나오죠. 개별 완제품의 주별 혹은 월별 생산 계획이다. 조금 애매하게 나오지만, 하여튼 MPS다. 여기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 답은 4번이 됩니다. 하여튼 문제가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수름에 나왔습니다. 우레메가 아니라 수레메예요. 그림과 같은 자재 명세서를 갖는 X제품의 200단위 생산을 위해서 200개를 만들겠다는 거죠. 필요한 구성품 D. 구성품 D는 이거네요. E의 수는 몇 개냐? E는 이거 굉장히 막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게 E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된다. 아마 이런 거는 볼트류 같은 경우고요. 이건 그래도 기구물이겠죠. D는 일단은 이게 3개인데 이걸 이런 단계를 거쳐가요. 그럼 여기서 몇 개가 필요해요? 6개가 필요한 거죠. 200개를 해야 되니까 1200개가 안 되네요. D는 120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는 여기 4개인데 여기 3개니까 여기 4, 3, 12, 12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하나가 필요하죠. 그럼 13개가 필요한데 이게 2개니까 2 곱하기 13 26개가 필요하죠. 26개가 필요하고 여기서는 2 곱하기 1이죠. 그러니까 2개가 필요하네요.
28개가 필요한 거예요. 5,600개죠? 답은 4번이 됩니다. 뭐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예, 그래서 그냥 편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냥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채워가는 방식입니다. 품질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